네. 윈도우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는데, 서버는 말 그대로 윈도우 서버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제예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윈도우 XP 뭐 7, 8.1, 10과 같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체제고, 이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운영체제가 윈도우 서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이제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보낸 메일 읽어보셨나요? 네. 어떤 자기가 시스템 엔지니어 부서에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새 컴퓨터가 들어왔고, 그것을 이제 제가 그 운영체제와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회사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고, 그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라 라는 지령이 떨어졌는데, 회사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사실 TO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4명, 그리고 한 번 뽑을 때마다 한두 명 그 정도씩 이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사람이 없는데 컴퓨터 관리할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거든요. 그런 때 이제 만약에 100대가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해당 부서에 맞게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각종 정책들을 맞춰서 이제 배포를 해라 하는 지령을 내렸을 때, 이제 USB를 가지고 설치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USB를 꽂고 하겠어요? 하나씩 돌려가면서. 컴퓨터가 있는데 하드디스크 카피 기계가 있죠. 네.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겠지만,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각종 제공하는 그런 배포 도구들을 통해서 이런 클라이언트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들이 그런 배포 도구 및 이제 윈도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주종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항목들을 일단 갖춰줘야 돼요. 먼저 DNS를 통해서, DNS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DNS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DHCP를 통해서 이제 각종 컴퓨터 운영 체제마다 IP를 그 윈도우 서버 아래에 있는 IP로 이제 할당을 받게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그런 관리 플랫폼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각자 사용자들을 추가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그 컴퓨터는 어디 위치에 있는지 컴퓨터와 사용자 단위로 이제 조직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윈도우 디플로이먼트 시스템 서비스라는 운영체제 배포 서비스를 이제 OS를 얹어가지고 이제 일일이 USB를 꽂지 않고도, 그리고 한 번에 다 설치할 필요도 없이, 만약에 100대 컴퓨터 그냥 꽂아놓고 이제 랜선만 꽂아두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한 사원이 들어왔어요. 박성호 신입사원이 들어가지고 딱 컴퓨터를 누르면은 그때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운영체제를 받아서 이제 원격으로 설치하고, 시리얼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다 스크립트로 서버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 뭐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어도비 리더, 뭐 포토샵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스크립팅화 시켜가지고 이제 전원을 누르는 순간 이제 모든 환경이 구축되게끔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GPO라는 거는 이제 그룹 폴리시 오브젝트라는 거의 축약어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엄청 기밀한 부서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이제 어떤 메신저를 사용한다, 뭐 카톡을 사용한다든가, 뭐 옛날에 같은 경우는 네이트온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써요. 그런 거를 쓰면 안 되는 부서인데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쓰지 말라 해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무조건 깔게 돼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여기 녹화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뭘 깔면 안 되는 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를 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 그 해시값들을 이용을 추출을 해가지고 해당 해시값에 맞는 인스톨러가 설치되려고 할 때 먼저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 설치 파일이 그거다, 만약에 뭐 메신저나 카카오톡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소프트웨어 제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설치를 불가능하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제어판 접근 관리라던가 아니면 바탕화면을 고정한다던가, 인터넷 옵션에서 이제 시작 사이트를 고정을 시킨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뭐 계속 뭐 C드라이브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파일을 시스템 파일을 삭제해서 부팅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관리하는 GPO라는 개체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뭐 컴퓨터가 쓰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다시 고쳐야 되고 시간이 발생되고, 그 시스템 엔지니어가 고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업체를 불러야 되니까 그게 엄청난 비용 낭비와 인력 낭비가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서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IIS라는 걸 인터넷 뭐 서비스 같은 웹 서버 같은 개념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100대의 컴퓨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해당 부서에 맞도록 이제 랜선 같은 거를 이미 다 깔아놓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연결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예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윈도우 서버를 이제 그 라우터에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윈도우 서버를 설치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DNS 서비스를 이제 윈도우 서버의 그 기능에다가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영역 안에 있는 네트워크망이 형성이 되고, 다음에 이제 DHCP라는 그런 역할 및 관리 도구가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개개인의 컴퓨터, 만약에 여기가 뭐 섹터고 북카페고 뭐 인트룸, 보이드룸이라 쳤을 때 이제 그 도메인 네트워크 영역에 알맞게 이제 네트워크를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 배치표를 보면은 이 컴퓨터 1번 때부터 2번 때 10번 때부터 254번 때까지는 이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다,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게 조직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는 하나의 그런 주소 체계, 주소록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콘도 이렇게 책같이 생겼어요. 주소, 전화번호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사용자와 컴퓨터 단위로 이제 조직화가 돼서 이제 사용자 및 컴퓨터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가 이제 이런 주소록들을 보면서 해당 컴퓨터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사용자 단위 그리고 컴퓨터 단위 이렇게 크게 액티브 디렉토리를 나누고, 이제 사용자 단위에서는 뭐 미국 북부 지방이다, 남미 지방이다, 아니면은 이런 지리적 디자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 사업적 디자인에서는 뭐 영업부, 가전사업부, 무선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단위로도 조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 이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뭐 노트북을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회사 내에 있는 데스크톱을 쓰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고, 랩톱 같은 경우에 있는 이유가 이제 남미에 있는 사람이 북미에 가서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파견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원격으로 세션이 접속 가능하도록 이제 별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끝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컴퓨터에 연결이 되면은 이런 컴퓨터 액티브 디렉토리가 이제 컴퓨터를 찾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조직할 건지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사용자 단위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어쨌든 윈도우 그 OS를 이제 클라이언트에 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안에 이제 윈도우 7에 보면은 MSI 파일이라던가 스크립트 파일이 윈도우 그 CD 까보면은 들어있어요. 그리고 ISO 파일을 이제 그 추출을 할 수 있는 명령 스크립트 도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것 또한 윈도우에서 제공이 돼요. 그걸 통해서 그냥 CD, 정품 CD 7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VLK라고 하죠. 볼륨 라이센스 키라고 하는데, 그걸 기억용으로 하나 받아서 그 CD 키를 이 안에 딱 넣어두면은 얘가 이제 만약에 컴퓨터가 이제 한 명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룹 폴리시 오브젝트라는 그런 정책들도 이제 함께 담아두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를 켜요.
컴퓨터를 켜는 순간 이제 켜면서 계속 이렇게 윈도우가 설치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윈도우를 설치하면서 회사 정책에 준수하는 그런 컴퓨팅 환경을 사용자 스스로가 이제 자동화되어서 구축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네이톤 같은 거를 이제 깔고 이제 설치해보자, 몰래 설치해보자 하는데 그런 정책들, 소프트웨어 제한 정책에 따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이 프로그램을 열 수 없다고 아예 원천적으로 설치 자체를 막을 수 있게 그런 그룹 폴리시 오브젝트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저요. 네. 그럼 액티브 디렉토리가 실제로 하는 건 그냥 클라이언트가 몇 대 붙어 있고 그룹화만 시켜주는 게 다인가요? 일단 보이기에는 그런데 그게 있어야만 하위의 그런 어떤 컴퓨터에 배포할 건지 그런 거를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그 집을 찾아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이지만 가장 최상이고 이제 사용자와 컴퓨터를 이제 판별을 하지만 그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든 OS를 얹든 어디에서 들어와서 내 요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긴 하죠. 그럼 저거 가지고 원격 제어도 실제로 가능한가요? 원격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죠. 따로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윈도우 서버 자체 내에서 이게 윈도우 서버 자체 내에서 아마 오른쪽 제가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용자가 컴퓨터를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상대방의 동의하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더 알고 싶으신 거 있나요? 궁금한 거. 네. 아까 그 정책 만들 때 네. 네이터 못 깔도록 했는데 네. 네이터 못 깔 때 그 얘가 네이터 설치 파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혹시 제가 PPT를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비슷하지만 일단 윈도우 서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 도구라는 걸 먼저 설치를 하게 되는가 요즘은 다 깔아져 있는가 제가 배울 때 2003 버전을 배워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통해서 이게 관리 도구를 누르게 되면 그룹 폴리시 매니지먼트라고 GPMC라는 그런 관리 도구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관리 도구 창이 뜨면서 create GPO 하나의 정책을 만들겠다 이 도메인에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GPO 그 정책 이름을 정할 거예요. 만약에 뭐 네이톤 설치 금지 정책 그러면 OK 누르면은 이제 하나 띡 생겼어요. 하나 띡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의 정책 A4 용지가 하나 출력이 됐어요. 근데 그 아직 빈 거겠죠. 거기서 이제 에디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뭐 원격 설치를 할 거냐, 해당 스크립트를 뭐 할 거냐, 보안 설정 같은 거 여기서 보면 뭐 바탕화면이라던가 뭐 그런 걸 제한할 수 있고 이게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크게 보면 몇 개 없지만 플러스 하다 보면 많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제한 정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제한 정책이 있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뜨겠죠. 허용할 설치 항목이냐 거부할 설치 항목이냐 그게 뜨는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하다 보면 이어 비슷한 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뭐 여기 네이톤이라든가 뭐 그런 exe 파일이 있어요. exe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OK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서버에서 이제 그 설치 파일에 해당하는 해시 값 있잖아요. 그 고유의 해시 값들을 우리 보면은 뭐지? 그 어떤 사이트 막 다운로드 받아보면은 자기가 바이러스 포함되지 않은 파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다운로드 버튼 밑에 있고 여기 해시값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사이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유의 그런 해시 값들을 이제 얘가 불러와가지고 이제 얹게 되면 그 해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설치를 할 때마다 그 해시 정보가 맞냐 서버에게 허락을 받아요.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이제 클라이언트는 서버 클라이언트 그 관계가 엮이게 되면은 허락을 받는 거거든요. 무조건 허락을 받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 일치한다면 접근을 거부시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번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15분이야.